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로컬 큐리에이터 최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컬 컨텐츠의 생존 홍보가 80%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이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획이 너무 재밌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고 깨끗하는 건 당연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이 맛있고 한 것과 기획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사의 신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너무 많은 콘텐츠들, 너무 많은 맛집과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맛있고 그 우리 집 음식이 자부심이 있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즉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어떤 행사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겠죠. 좋은 준비를 했고 좋은 기획자분들이 아주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역량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저조한 케이스들도 제가 많이 현장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요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죠. 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홍보라는 단어 자체가 스팸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걸 홍보하거나 한다는 뭐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것들을 홍보물로 인식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보지 않게 되었거든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홍보물을 모아 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정보가 됩니다. 어, 홍보물을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SNS에서 뭔가를 모아보기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서 가볼 만한 몇몇 곳 뭐뭐뭐 이렇게를 정리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홍보가 아니라 정보처럼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홍보물들을 change to information, 정보와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 우리 지역의 어떤 내 가게를 알리고 싶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 SNS의 홍보 채널에다가 저희 가게에만 올리면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지역의 홍보에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하면 놀랍게도 좋아요도 높고 저장 비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국밥 4곳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뭐 데이트하기 좋은 경상도 예쁜 카페 36곳 이런 식으로 공간을 카테고리화하고 정보화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한 잔씩 놔두면요, 사람들은 이걸 절대 저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홍보물 정보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왜 이게 또 중요하냐? 너무 많은 컨텐츠, 많은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큐레이션하는 작업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로컬에 대한 컨텐츠도 큐레이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7년 동안은 또 도시재생 관련된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큐레이션하는 작업,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홍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상업 분야도 이제 큐레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홍보 전략에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한 방향으로서 일방통행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방식도 요즘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보를 만들어서 뿌리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것을 함께 대답하면서 참여형 홍보물을 만들어 정보화시키는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답변하는 기능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케팅도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지역 관련된 콘텐츠 홍보들은 지역 베이스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되게 재밌는 트렌드가 생활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중심의 홍보물에서 생활권 중심의 정보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 화면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평택 뭐 야외 맛집 안성 야외 맛집이었다면 실제 평택과 안성은 생활권이 좀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공유 자동차라던가 개인 모빌리티, 그러니까 개인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어떤 30km 내외의 이동은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권 중심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도 기획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문화 기획을 하던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도 좀 빠르게 가는 선도적인 도시들은 실제로 그 지역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 그리고 생활권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맛집을 통해서 지역에 오겠지만 추후에는 우리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우리 지역을 소비할 주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가능성을 더 키워내기 위해서 요즘은 단순하게 지역 정보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의 정보로서 넘어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정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좀 몇 개 가져왔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네이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테고리화 한 거죠. 요즘 날씨에 딱인 천안 야외 맛집. 야외 맛집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여름 내에 실외에서 되게 분위기 좋은 것을 정리한 것이고 천안 커플 밤 데이트 코스. 그럼 여기서는 천안 뭐 밤 데이트 코스에서 커플이 아니더라도 뭐 부부라던가 아니면 친구 이런 식으로 또 카테고리화를 다양하고 세분화 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카페 모음, 뭐 만두도 그렇고요. 여기 밤 10시 이후에 마감되는 천안 카페 모음. 왜냐면 저녁 늦은 시간에 특히나 이제 제가 이거 정보를 알아본 천안 지역은 24시로 운영되는 교대 근무하는 그 직장인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또 이런 카페들을 가고 싶은데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면 이걸 저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니즈 그리고 이 니즈는 예전에는 좀 광범위했다면 이제는 그 수요자에 따라서 딱딱 카테고리하고 분리하여서 정보화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홍보물 정보화시키는 훈련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관심사를 카테고리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대에 교육을 가면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줘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걸 카테고리화하고 그걸 네이밍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더 궁금증이나 이걸 배워보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누굴 초대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로컬 큐레이터 최강훈을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는 이렇게 타이틀 짜는 것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요거만 하는데도 한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도 보통 2시간 정도의 강의가 진행될 만큼 요거는 보기에 우리가 그냥 딱 소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콘텐츠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획과 발굴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그다음에 편집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 카드 뉴스 만드는 비법도 단순하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구성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이제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이나 도시재생 아니면 다양한 사업들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홍보물을 정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정보들을 사람들이 저장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공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내가 단순하게 맛집이고 뭐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이제 다음에는 제가 추후에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 디지털 간판 정비 사업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떤 맛집을 선택하던 어떤 공간을 소비하던 그 공간에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결정을 짓냐면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갈 것을 딱 정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느 지역 가면 예를 들면 땡땡 지역 가볼 만한 곳, 땡땡 지역 맛집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그 온라인 간판의 내용들을 보고선 온라인 간판이라고 하면 블로그 정보라던가 인스타라던가 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강의는 제가 추후에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걸 베이스로 오프라인 공간에 가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온라인 공간상에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추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